안녕하세요. 2021년 2월 27일 일요일입니다. 일요일 오후. 어젠 바람이 그렇게 많이 불더라고. 다행히 심하게 불진 않네, 바람이. 예, 날씨가 이제 많이 풀렸습니다. 본격적인 이제 진짜 봄 같습니다. 봄이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금년도에는 겨울 내내 가뭄이 심했고, 그리고 2월 달이 어느 해보다 추웠는 것입니다. 예. 기본 뭐 영하 4도, 5도, 7도, 8도 최저 온도가, 그러다 보니까 2월달에 꽤 추웠는 것 같아요. 네, 오늘은 겨울 동안 가뭄이 심했기 때문에 이제 전정 작업도 끝냈고, 일부 제가 퇴비도 피하다가 지금 절반은 펴고 절반 중단을 했는데, 왜 피하다가 중단을 했느냐, 뭐 그런 이야기. 그리고 오늘 처음으로 이제 그 작업장 안에 있는 모타가 이제는 아무래도 한 파는 이제 없지 않겠나. 다음 주 금요일 날 영하 4도가 예보되어 있는데, 최저온도 이제는 그 작업장 안에 있는 그 모다가 이제 얼어 터지는 경우는 발생하지 않을 것 같아 가지고, 오늘 이제 모다를 돌려서 점적 간수 물을 주고 있습니다. 겨울 동안 가뭄이 심했기 때문에 이제 3월 초면 이 복분자가 뭐 포도도 마찬가지겠고 다른 과수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이제 지온이 올라가면서 이제 뿌리 근압을 통해서 이제 물을 흡수할 그런 시기입니다. 근데 너무 가뭄이 심했기 때문에 어제 비가 온다고 살짝 왔지만 보시다시피 땅이 뽀송뽀송합니다. 그래서 제가 점적 간수를 좀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잠깐 보여드리면, 보시다시피 이렇게 물방울 떨어지는 게 보이죠? 이렇게. 이건 점적 호수가 아니고 점적 테이프입니다. 즉 비닐, 두꺼운 비닐로 만든 테이프인데, 점적 호수보다는 조금 좀 약한 거죠. 약한 거지만 이렇게 물이 탱탱하게 들어가면 뭐 점적 호수나 점적 비닐이나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좀 차이점이라고는, 그래도 이게 아무리 약하겠죠. 약하고, 내구 연한도 저는 한 3년을 보고 이걸 폈는데요. 3년, 금년도가 이제 3년째인데 금년 한 해 더 써보고 내년도에도 문제가 되면 이제 이 호스를 교체할 생각입니다. 교체. 이 전적 호스의 단점은 내구성이 좀 약하기 때문에 가끔 빵꾸가 납니다. 빵꾸가 나면 제가 방금 이제 제가 호스를 돌리면서, 전적 테이프를 돌리면서 간수를 하면서 제가 이렇게 건드리시네. 이쪽에서 봐야 되겠다. 이렇게 방금 이렇게 빵꾸 난 부분은 여기 있네. 날려갔는데 이렇게 점적 요 테이프를 잘라내고, 빵꾸 난 부위는 요 빵꾸 보이죠? 요 빵꾸가 났습니다. 요 빵꾸 난 부위는 잘라내고 이렇게 호수 연결을 해서 또 재활용을 합니다. 그러면 또 무난하게 사용하니까, 이렇게 요거 연결하는 요게 300원인가 하더라고요. 300원. 그러니까 그 비싼 비용 들이기보다는 제가 판단할 때는 이렇게 전적 테이프를 활용해서 점적 물을 주는 방법도 좀 경제적이지 않겠나 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렇게 해서 저 물을 주면서 오늘 하는 작업은 이제 전정이 끝났지만, 보시다시피 이렇게 그 결석기로 다 묶어놨는데 이렇게 안 묶인 부위가 간혹 있습니다. 이렇게. 왜냐하면 유인하면서 복잡해 가지고 아마 따라온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또 하나하나 다 묶어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바람 불 때 이렇게 막 움직이면서 좌우 불편하게 되고 또 서로 피해를 주니까 결속 테이프로
한번 묶어서 잡아주고, 또한 전지를 하면서 이렇게 마른 가지 이런 마른 가지들, 이런 게 미쳐 다 못 빼낸 것, 이런 것도 좀 잘라내고, 또 가면서 오메가메 보면서 그 전지를 할 때 한번 움직일 때 조금 길게 빼놓은 게 있습니다. 이렇게 자르다 보니까 좀 길게 된 거, 이런 건 밑으로 나중에 밑으로 처지거든요. 이렇게 무게에서 처지면 이 부위는 별로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 뼘 정도 놔두고 너무 긴 것은 좀 자릅니다. 이런 작업, 지금 이런 작업을 하고 있다. 모든 일을 할 때 순서가 있습니다. 잠시 제가 자른 거 보여드리면, 이렇게 너무 긴 것들은 이 정도씩 잘라냈습니다. 잘라내고 가위로, 그리고 이런 결석기로 묶어줍니다. 이렇게 한번 잡아내고, 잡고, 한 손으로 될란지 모르겠다. 이렇게 넣고 난 다음에 이렇게 묶는 방법, 이런 식으로 이렇게 묶습니다. 참고로 요 결속, 오늘 이런 작업을 하고 있는데, 제가 퇴비 작업을 하다가 멈춘 이유가 뭔가 하면, 이번 이제 주말에 다음 주말에, 오늘 일요일이고요. 다음 주말에 제가 이제 복분자, 묘목, 그러니까 복분자는 이 줄기가 자라서 땅에 닿으면서 이렇게 닿은 부위에 뿌리가 생깁니다. 생겨서 하나의 묘목이 되는데요. 이 묘목을 이번 주말에 다 뽑습니다. 뽑아가지고 저들 장목반을 통해서 이 묘목대로 또 납품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하나, 둘, 셋, 넷, 5포기, 여기만 벌써 5포기가 있는데요. 이 5포기면 이것도 나름대로 또 경제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어떻게 도움이 되느냐? 이것도 그 포기당 지금 현재 600원씩 지들 수매를 합니다. 장목반을 통해서 납품을 하기 때문에 이번 주말에 뽑아야 되는데, 제가 일손을 들기 위해서 이렇게 퇴비를 다 뿌리었는데요. 한 절반 정도 뿌렸는데, 경험자의 말씀에 의하면 이 퇴비를 뿌려 놓으면 이 묘목을 찾는데 좀 불편하다. 그래서 덮인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불편하기 때문에 묘목을 다 뽑아내고 난 다음에 퇴비를 뿌려주는 게 좋다고 해서 나름 일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작업을 제가 퇴비 살포 작업은 원래 2월 말까지 다 마무리 하려고 했는데 요거 이제 한 몇 시간만 더 하면 끝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멈췄습니다. 이렇게 지금 이렇게 퇴비가 없는 상황에서는 바로바로 쉽게 잘 보이더라고요. 뽑아야 될 그 묘목이. 그래서 그 말씀도 맞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퇴비를 중간중간 다 갖다 놓은 것을 작업을 중단하고, 오늘은 이제 전정하고 결속이 안 된 결가지들을 하나하나 묶어주는 작업, 그런 작업을 하고 있다 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참고로 이제 곧 그 복분자 3월달이면 이제 심어야 되는데요. 복분자를 어떻게 심으면 좋을까? 이 부분도 이제 혹시나 복분자 농사를 지으신 분들을 감안해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골과 골, 이쪽 골과 골 사이, 즉 일학 넓이라고 하죠. 일학 넓이를 복분자는 최소한 1.8m 이상, 저는 여기 지금 2m 한 20대입니다. 넓은 곳은 2m 20, 좁은 곳은 한 2m 되는데요. 이렇게 넓어야지 나중에 결가지가 나오고 작업을 하고 다니고 또 일조량이라든지 이런 게 참 좋습니다. 최소한 좁게 하더라도 1.8m 이상은 폭을 둬야 된다. 다음,
복분자가 이 심긴 부위를 이제 두둑이라고 하는데요. 물 빠지나가는 이 골, 배수골, 이 부분과 배수로와 복분자가 심긴 이 두둑의 높이는 최소한 30에서 50cm 정도 두는 것이 좋다. 최소한 그래야지 물 빠짐이 좋다. 왜냐하면 복분자는 천근성 작물입니다. 뿌리가 위에서 생장을 하는데 이것이 물 빠짐이 좋지 않다. 즉 이런 그 명거배수, 위로 빠진 걸 명거배수로 하고 속으로 배수를 만든 것을 암거배수로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명거배수 되는 정도로 두둑의 높이를 잡아 주셔야지 그 여름철 긴 장마, 재작년 같은 경우에 한 50일 이상 계속 비가 한번 왔었죠. 그럴 때 보기에는, 겉으로 보기에는 물이 없는데 발로 지근지근 밟으면 거의 그 물탕 수준이죠. 완전히 그 갯벌 수준 그렇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죠. 그러면 복분자 잘 살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둑의 높이는 최소한 30에서 50cm 이상 두는 것이 좋고요. 저는 여기 복분자 심을 때 폭이랑 간격을 50cm로 했습니다. 50cm 그랬는데 최소한 45cm 이상 두는 것이 좋다. 제가 키워보니까 이게 50cm를 하니까 어떤 문제가 되는가 하면요, 중간에 한 포기가 죽을 경우에 여기도 지금 보기 한 포기 사이가 지금 조금 좋지 않죠. 이럴 경우에 결가지가 딸 수 있는 공간이, 가지 수가 확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45cm가 적당하다라는 말씀을 드려보고요. 다음 이제 지주박기. 지주는 최소한 이렇게 2m 간격에 튼튼한 지주 하나씩은 박아 주시는 게 좋다. 그리고 바람이 많이 부는 곳, 그런 곳은 중간중간, 저는 이 밭에 지금 바람이 많이 불기 때문에 중간중간 제가 이렇게 2m 사이에 하나 더 박은 지주도 있습니다. 이쪽에 이제 가운데 부분 중간중간 한 번씩 더 잡아줬습니다. 왜? 이것이 바람이 많이 불면요, 지금은 잎이어서 그런데 잎이 꽉 차면 지금도 이렇게 불사처럼 거의 뭐 부채살 모양으로 쫙 펼쳐놨는데요, 이게 잎이 생기면 바람을 맞는 게 대단히 그 힘이 부담이 됩니다. 저는 밭의 구조가 그 남북 방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거울 방향이. 그런데 바람은 주로 저쪽 서에서 동으로 붑니다. 그러니까 이 복분자가 서 있는 데서 완전 벽이 돼 가지고 정면에서 이걸 받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제가 잠깐 보여드리면, 바람 맞이하는 제일 첫 번째 골은 이게 그 바람이 세게 부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가 하면, 그 피사의 사타처럼 시계로 말하면 똑바로 섰는 것을 하늘 보고 섰으니까 12시 방향으로 봤을 때 이쪽 제일 우측 골이 지금은 똑바로 섰는데요, 이렇게 수직으로 섰는데 이게 피사 사타처럼 거의 한 11시 방향으로 지그시 누워 있더라고요. 이쪽은 제가 바람이 세기 때문에 한 칸씩 이렇게 중간에 한 개씩 박았습니다. 1m 간격으로 이렇게 2m 간격하고 또 1m 간격에 중계 한 박아 넣고 이렇게 해서 단단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바람이 부니까 피살 사타처럼 넘어지더라. 그래서 제가 한 7-8m 간격으로 이렇게 한 번씩 잡아줬습니다. 이렇게 말목을 박아서 철사로 바람 부는 쪽에서 바람이 불어도 잡아줄 수 있도록 한번 이렇게 철사로 잡아줬다. 이렇게 7-8m 간격으로 한번 더 잡아주니까 이게 그 피살 사타처럼 넘어지지 않더라. 그리고 이 한골이, 바람 맞이 있는 이쪽 첫 번째 한골이 방풍림 역할을 해줌으로 해서 그 다음 골은 괜찮더라. 그래서 이쪽 한골을 제가 잡아줬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쪽 공간은 작년에 제가 고추를 심었던 공간인데요. 고추 작년에 85포기 심어서 제가 먹고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한 40포기 정도, 30포기나 40포기 정도 심고, 그럼 충분히 자가 수명이 되겠더라고요. 작년에 85포기 심으니까 한 30건 넘었다더라고요. 집에서 시큼 먹고. 그래서 이쪽 공간, 고추 심었던 공간은 복분자를 조금 일부 몇 메다라도 더 추가로 이식을 해서 심을 생각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이식해서 자라는 과정, 어떻게 키우는 과정, 첫해 관리하는 방법, 이런 부분은 제가 별도로 영상을 찍어서 한 번 더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복분자를 심고 나중에 이렇게 결가지를 만들 때는 이렇게 보시다시피 이렇게 부채살 모양으로 보시면 밑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쫙 펼쳐 가지고 이렇게 이런 모양으로 내면 만들어 놓으면 이렇게 보시면 이런데 이제 꽃눈이 보이죠? 이 꽃눈에서 결가지가 약 한 10여 cm 나와서 거기서 복분자가 6개, 7개씩 달립니다. 6개나 7개씩 마디마디 달리는데요. 이렇게 부채살 모양으로 펼쳐 놓으면 나중에 수확할 때도 좋습니다. 이게 복분자는 이제 시간 될 때 이렇게 전지도 하고 관리도 하고 하는데, 이런 것은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딸 때는 인력을 동원해야 됩니다. 자가 인력으로 안 됩니다. 그때는 최대한 많이 딸 수 있도록 이 작업하기 좋도록 미리 관리를 해둬야 된다. 관리를 그래 해야지 작업하기 쉽다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제가 밭에 작업하다가 복분자 농사에 관심 있으신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하고 있는 방법, 이제 전정을 끝내고 그 다음 단계로 퇴비를 뿌리다가 퇴비 순서는 3월 5일 이후에, 이제 3월 5일 날 이렇게 모종을 다 뽑아내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단계로 퇴비를 뿌리기로 하고, 이렇게 이제 일의 순서가 하나하나 정해지는 겁니다. 이게 하나의 경험인데요. 오늘은 이제 전정하고 난 다음에 결속이 안 된 부분들, 이렇게 결속기로 하나하나 다 잡아주는 작업을 한다. 그리고 이제 근압을 통해서 이제 물이 올라오면 3월 한 중순, 초순 11일 되면요, 이렇게 자른 절단 부위에 지금 이렇게 바짝바짝 마르는데 물이 계속 나옵니다. 그게 일비현상이라고 하지. 일비현상. 근압을 통해서 올라온 물이 잎이 없기 때문에 물이 빠져나갈 부위는 절단면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지는 2월달에 끝내는 것이 좋다. 아무리 늦어도 3월 1일, 2일 그 전에 끝내는 것이 좋다 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예, 오늘은 두서없이 제가 점적 물을 주면서 점적 호수는 물을 주면서 점적 호수의 장단점, 좀 약하지만은 그래도 가격이 싸다. 1000m에 한 10만원 정도 합니다. 이 호수 10만원 정도. 그리고 가볍기 때문에 혼자 작업하기도 쉽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혹시 빵구가 나면 이렇게 잘라서 금방 연결해 가지고 물이 새지 않도록 하면 됩니다. 제가 한 바퀴 돌아보니까 이렇게 두 군데가 빵구가 났더라고요. 두 군데 제가 이렇게 교체를 했습니다. 교체 작업을 해서 저는 이걸 또 수시로 교체할 수 있도록 한 10개에서 15개 정도 미리 사 놓습니다. 그러면 수시로 작업을 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날씨 참 멋집니다. 이제 봄이 오려나 봅니다. 확실히 봄이 오려나 봅니다. 그래도 아직은 봄이란 말에 가슴이 뭉클하는 그런 동심이 있기에 은근히 봄이 기다려집니다. 늘 좋은 날 되시고 행복한 봄날, 건강한 웃음이 늘 함께하는 그런 봄날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